어릴 적 돈은 언제나 어른들 이야기였다.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속삭임, 늘 끝에는 한숨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돈을 얘기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배웠다. 학교는 우리에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르쳐 줬지만 통장의 장호가 왜 자꾸 바닥을 드러내는지 알려주진 않았다. 성실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면 안정된 미래가 찾아올 거라 했다. 하지만 그 안정이라는 말은 언제부턴가 더 이상 안심이 아닌 불안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40줄에 접어들고 보니 삶은 예상과는 다른 궤적을 그렸다. 지출은 수입보다 한 걸음 빠르고 내 시간이란 건 오직 남의 요구에 반응하는 데에만 쓰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저 돈이 부족하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돈을 대하는 내 방식, 그것이 문제였다. 수입은 그저 숫자였고 돈은 늘 나보다 빨리 사라졌다. 마치 끝없는 러닝머신 위를 뛰는 기분. 아무리 달려도 같은 자리였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질문 하나. 왜 나는 돈을 쫓고 있는 걸까? 누구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도 왜 필요한지 깊게 묻지 않는다. 누군가는 안전을 위해, 누군가는 인정받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단지 결핍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돈을 바란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끝없는 추격전이 시작된다. 잡으면 사라지고 닿으면 멀어지는 존재. 어쩌면 우리는 돈을 잘못 배운 게 아닐까? 아니, 아예 배우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돈은 그저 숫자나 지폐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통장의 장호가 비어 있다는 건 세상에 아직 충분한 가치를 내놓지 못했다는 뜻일까? 아니면 내 가치를 내가 먼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까? 진짜 부는 수치로 시작되지 않는다. 태도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믿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가? 어린 시절 거실에서 들리던 한숨은 이제 내 차례일 때 멈춰야 한다. 더는 돈을 두려움으로 배우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새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다. 진짜 나를 위한, 진짜 부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은 종종 돈을 외부의 것이라 여긴다. 은행, 직장, 카드 한도, 지폐와 동전. 그러나 돈은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내 내면의 상처와 희망이 어떤 색을 띠는지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누군가는 돈을 받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며들어 있다. 누군가는 돈을 쓰면서 해방감을 느낀다.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냐는 속삭임에 휘둘린다. 이렇듯 돈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내 감정과 신념, 그리고 자존감까지 투영하는 렌즈다. 그리고 그 렌즈가 흐릿하다면 우리는 늘 돈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 여름날 시장을 지나던 중 오래된 과일 가게에서 참외 하나를 샀다. 아주머니는 내게 잔돈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건 단순한 교환이 아니었다. 정직한 손길과 미소, 그리고 소박한 가치의 교류였다. 돈은 그런 것이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도구.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도구를 숭배하거나 두려워하게 되었다. 수치로 나를 판단하고 부족함을 내 탓이라 여겼다. 돈이 많은 사람은 뭔가 특별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덜 가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참된 부는 숫자 너머에 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능력이다. 당신은 돈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설렘인가, 두려움인가, 무력감인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어쩌면 오래전 들은 말, 익숙한 패턴, 남몰래 품은 믿음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걸 마주하는 게 첫걸음이다. 진짜 자유는 돈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거울을 들여다보자. 숫자 대신 표정을 보자. 내 소비 습관 너머의 감정들, 내 수입 뒤편의 믿음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해주는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는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다. 언젠가부터 부자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릴 적엔 부자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인물처럼 여겨졌고, 어른이 되어선 부자란 그저 멀리 있는 통계 속 숫자처럼 느껴졌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하지만 진짜는 늘 가까이에 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복권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었다.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퇴근길 슈퍼에서 장을 볼 때도 우리는 스스로 모르게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이건 너무 비싸. 그럴 돈은 없어. 그냥 대충 싼 걸로 사자. 이런 말들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말하는 무언의 선언이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말이 쌓이면 생각이 되고 믿음이 되고 결국 현실이 된다. 돈에 대한 언어는 단지 재정관리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부를 향한 길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충분하다. 이 지출은 나를 위한 투자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건네는 문장이 바뀌면 세상과 거래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돈을 벌어야 할 것이 아닌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부의 공식을 찾으려 한다. 책을 뒤지고 강의를 듣고 숫자를 계산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말투, 내 생각의 패턴이다.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먼저 허락되어야 한다. 내 안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세상은 그에 응답한다. 어느 날 오래된 노트 한 귀퉁이에 써둔 글귀 하나가 떠올랐다. 네가 부를 믿을수록 부도 너를 믿는다. 처음엔 말장난 같았지만 점점 그 뜻이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내 가능성을 믿기 시작하자 기회는 더 자주, 더 다양하게 찾아왔다. 우리 모두는 이미 충분한 씨앗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 씨앗에 어떤 말을 들려주는지가 다를 뿐이다. 돈은 늘 우리 곁에 있었고 이제는 그 돈과 대화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시간이다. 거부가 아닌 환영으로, 결핍이 아닌 가능성으로. 부의 언어는 결국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어느 여름 저녁, 어머니는 낡은 식탁 위에 삶은 옥수수를 올려두셨다. 집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기 속에서도 어린 나는 슬며시 눈치를 보았다. 그날따라 밥상이 유난히 소박했기 때문이다. 옥수수 하나에도 웃음을 지을 수 있었지만 마음 어딘가엔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그림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가난은 단지 통장의 숫자가 아닌 기억의 모양으로 남는다. 무언가를 원할 때 망설이게 하는 습관, 스스로를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마음. 그건 우리 형편에 안 맞아. 그 정도는 감지덕지지. 이런 말들이 어느새 내 안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부유해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풍요를 두려워했다. 그것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풍요는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시작된다. 내가 무엇을 사고 싶은지를 넘어서 무엇을 살 필요가 없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여유. 그리고 그 여유는 어릴 적 옥수수 한 개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풍요는 기억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난을 물려받았다면 이제는 풍요를 선택할 차례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더 이상 결핍의 언어로 나를 설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선택이 넓어졌고 숨이 깊어졌으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가난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풍요는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내가 과거의 기억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금의 현실도 새로운 빛을 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는가다. 어머니의 옥수수 냄새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제는 그 향기가 부족함이 아닌 사랑과 정성의 기억으로 다가온다. 부자가 되는 길은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새벽에 눈을 뜰 때의 첫 생각, 습관처럼 내뱉는 말, 무심코 눌러본 은행 앱의 장호를 바라보는 태도. 돈은 우리 손에 닿기 전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된다. 나는 돈이 늘 부족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결국 부족하게 느껴진다. 반대로 나는 항상 필요한 만큼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기회 속에서 가능성을 먼저 본다. 습관은 삶을 이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습관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비춘다. 커피를 살 때도, 팁을 줄 때도 지갑을 꺼내는 손끝의 감정은 곧 그 사람이 돈을 대하는 태도다. 작은 금액 앞에서 아까워하는 마음,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하는 시선, 자신의 가치를 낮춰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돈의 흐름을 막는다. 돈은 에너지와 같아서 순환을 원한다. 막히면 썩고 흐르면 자란다. 예전엔 지출을 할 때마다 불안이 먼저 찾아왔다. 이걸 써도 될까?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사로 지출을 시작해 보았다. 이걸 살 수 있어서 고맙다. 이만큼의 가치가 내 삶에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신기하게도 돈이 더 쉽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입은 늘었고 기회는 자주 찾아왔다. 돈이 나를 믿기 시작한 것 같았다. 아니,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한 것이겠지. 부는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다. 매일의 말, 생각, 감정, 선택이 조금씩 쌓여 나중엔 삶 전체를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마치 씨앗처럼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난다. 그러니 이제 묻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삶은 늘 나를 따라 움직인다. 마음의 습관이 곧 미래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마음을 먼저 품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이다. 삶은 믿음의 결과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품고 있는 신념이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민감한 시험대가 바로 돈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풍요를 이룬다.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기술일까? 운일까?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믿음은 말보다 조용하다. 그러나 행동보다 강하다. 돈 앞에서 움츠러드는 사람은 마음 어딘가에서 자신을 아직도 부족한 존재로 여긴다. 반면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다. 그 차이는 크다. 같은 일을 해도 결과는 달라진다. 왜냐하면 돈은 마음을 읽기 때문이다. 한 번은 작은 프로젝트 제안서를 쓸 일이 있었다. 이전에 나는 항상 이 정도면 받아줄까? 라는 자세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은 다르게 접근했다. 나는 이 일로 분명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가졌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달라졌다. 결과도 달라졌다. 제안은 수락되었고 그 뒤로는 비슷한 기회들이 줄줄이 찾아왔다. 돈이 믿음을 따라왔다. 돈은 사람을 따른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따른다. 즉 진짜 돈을 끌어당기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의 바탕이 되는 믿음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돈에 재능이 없다는 믿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모든 풍요를 가로막는다. 반대로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은 문을 연다. 믿음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오늘 아침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 떠올려보자. 그 말이 당신의 믿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돈이 바뀌길 바란다면 먼저 마음속 문장을 바꿔야 한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한 문장이 인생을 새롭게 그려준다. 삶은 말로 짜인 옷과도 같다. 우리가 매일 입에 담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습관이 되며 결국 현실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언어를 써왔는지 떠올려보자. 돈은 더럽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다. 돈 버는 건 어렵다는 말들은 곧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린다.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들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주문이 된다. 하지만 언어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 사회가 심어준 두려움, 실패의 기억들이 만들어낸 단어들을 이제는 다시 고를 수 있다. 부의 언어는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담백하고 조용하다. 충분하다. 받을 준비가 되었다. 나는 내 가치를 신뢰한다는 말들. 이 단어들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다른 색을 띈다. 처음엔 어색하다. 입에 잘 붙지 않는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아이처럼 서툴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말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진심이 되어간다. 부의 언어는 그 자체로 행동을 바꾼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고 가능성 앞에 문을 닫지 않는다. 한 노년의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내게 올 수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온 거야.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열려있는 마음, 따뜻한 언어, 자기 가치를 지키는 태도. 그것이 진짜 불을 불러오는 문이다. 숫자보다 먼저 말이 바뀌어야 한다. 말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 이제는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 두려움의 언어가 아닌 풍요의 언어로 자신을 말하는 것. 나는 충분하다는 말을 아침 인사처럼 건네보자. 그 말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의 빛을 바꾼다. 돈은 그 빛에 끌려온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